안녕하십니까. 고대 안산병원의 김선원입니다. 먼저 렉처를 맡겨주신 신은석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애틀란타 에모리 대학에서 해외 연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뵙고 강의 말씀 올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렉처에서는 다이섹션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강의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리 다이섹션은 DCB 시술 중에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엔지오그래피컬리는 다음과 같이 여러 타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엔지오그래픽 코로나리 다이섹션의 인시던스는 엔지오그래피 기준으로 발생을 보고한 연구들을 봤을 때 그 인시던스는 연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고되는데 적게는 5% 정도를 보고한 연구가 있었고 보통은 30-40% 수준이 흔하게 보고됩니다. 가장 높게 발표된 연구는 최대 80%까지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엔지오그래픽 인시던스와 달리 OCT로 미세 구조를 평가하면 대부분에서 다이섹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엔지오그래픽 다이섹션 인시던스는 불과 18%로 적은 편이었으나 OCT 분석에서 전체 97.2%의 병변에서 다이섹션과 인티말 프랙처가 관찰되었음을 2023년에 재개 보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과거 PTCA 에라 연구를 통해서 벌룬 인저리로 생긴 코로나리 다이섹션이 심한 재협착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면서 다이섹션은 Adverse Lesion Outcome을 시사하는 하나의 컴플리케이션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DCB 치료 이후에는 코로나리 다이섹션이 대부분 임상사건으로 연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힐링된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임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다이섹션은 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DCB 시술에 수반될 수 있는 흔한 영상 소견으로 인식이 좀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지오그래픽 코로나리 다이섹션의 각각의 그 타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증례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 케이스는 62세 여성 환자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로 내원하였고 프록시마 LAD에 시비어 스테노시스 리전 확인되었습니다. 프리다일레이션 이후에 DCB 트리트먼트 시행하였고 DCB 시술 후에 엔지오그래피상에서 시술 후에 마일드한 라디오 루센트 에어리어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타입 A 다이섹션이 되겠습니다. 6개월 뒤 팔로우 엔지오그래피 상에서 해당 부위에 있던 다이섹션은 잘 힐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9세 여성 환자였고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였습니다. 스리베슬 디지즈로 PCR을 시행하였는데 도미넌트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터리에 심한 협착 병변 확인되어서 DCB 시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DCB 시술 이후에 이렇게 더블 루멘 소견, 바깥쪽 루멘에서 조영제는 빠르게 워시아웃 되는 소견으로 다이섹션 타입 B로 확인이 되었고요. 6개월 뒤에 팔로업 엔지오그래피 예상에서 다이섹션은 컴플리트하게 힐링된 소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증례는 66세 남성으로 프록시말 RCA에 시비어 스테노시스 확인되었습니다. 프리다일레이션 이후에 다이섹션이 발생하였는데 다이섹션은 루멘 바깥쪽으로 형성된 패럴렐 트랙 소견이었습니다. 라디오 콘트라스트의 워시아웃이 다소 느린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잘 관찰하면 전체 혈관에서 라디오 콘트라스트가 다 빠져나갈 시점에서는 다이섹션 루멘의 콘트라스트가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다이섹션 B, 타입 B 소견이 되겠고요. 6개월 뒤에 팔로우 시행하였을 때 컴플리트 힐링 된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증례는 타입 C 다이섹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DCB 엔지오플라스티를 했고 루멘 다소 이 앵글이 심한 혈관에서 이제 시술을 진행을 하였고요. 시술 후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루멘 바깥쪽으로 퍼시스턴트한 라디오 콘트라스트 필링이 확인됩니다. 본 병변을 아이부스로 검사를 해보았는데요. 아이부스상에서는 인트라뮤럴 헤마토마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인트라뮤럴 헤마토마 일부에 블러드가 아닌 조영제가 차있는 소견이 확인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라디오 컨트라스트의 필링이 퍼시스턴트하게 유지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병변은 수분간 관찰하였음에도 further progressive luminal narrowing 없이 팀이 3플로우 유지되어서 시술 종료하였습니다. 6개월 뒤에 엔지오그래피 아이부스로 통해서 해당 병변 힐링이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67세 남성 중례입니다. 멀티베슬 CAD 환자였고요. RCA의 디퓨즈 시비어 스테노시스로 시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리전 프리다일레이션 이후에 오른쪽과 같이 다이섹션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확대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선으로 형성된 복잡한 형상의 그런 다이섹션이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데피니션에 따르면은 타입 D가 되었고 정의상에는 보통은 익세시브 라디오 컨트라스트 스테이닝이 보인다고 하는데 본 증례에서 라디오 컨트라스트의 워시아웃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다이섹션 타입 2 의심되었던 증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3베슬 디지즈 있었던 환자로 LAD의 전장에 걸쳐서 롱 디퓨즈 멀티플 스테노시스 병변 확인되었습니다. 프리다일레이션 결과 미드 디스탈 LAD 리전은 비교적 혈관 반응이 양호한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록시마 LAD에 발생한 포칼 다이섹션은 우측의 영상 소견을 바탕으로 할 때는 워시아웃이 약간 딜레이되는 타입 B 다이섹션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여러 각도에서 보면 다이섹션의 모양이 상이하게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루멘 바깥에 패럴렐 트랙이 관찰되는 타입 B 다이섹션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가운데나 우측 그림을 봤을 때는 중간에 칼시피케이션으로 의심되는 필링 디펙트가 있는 타입 2 다이섹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엔지오그래픽 앵글에 따라서 다이섹션이 상이하게 보일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되는 다이섹션 타입으로 진단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에서는 이제 아이부스 이미징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아이부스 검사 결과 리전 프랩 이후 칼시피 플락이 다음 모식도에서처럼 혈관벽에서 상당 부분 이탈된 그런 소견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칼시피 플락이 혈관 내 일부 이렇게 좀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각도에 따라서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엔지오그래피상의 영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이 앵글에서 칼시피 플락은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관찰됩니다. 발럽 엔지오그래피에서 아쉽지만 해당 병변은 시비어 리스테노시스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디스탈 LAD에 있던 롱 디퓨즈 리전들은 비교적 DCB 시술 이후에 양호한 혈관 상태에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병변은 스텐트를 하나 이용해서 포칼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증례에서 보셨다시피 다이섹션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서브타입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다이섹션이 엔지오그래피 앵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등 바쁜 시술 상황에서는 이를 빠르게 평가해서 시술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 안토니오 콜롬보 그리고 브루노 쉘러 같은 DCB의 대가들이 최근 한 논문에서 보다 간단한 다이섹션 클래시피케이션을 제안하신 바가 있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이섹션을 두 가지 정도로 좀 간략하게 나눠서 분류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타입 1 다이섹션은 스텐트 삽입 없이 남겨둘 수 있는 형태로 팀이 3플로우 유지되고 인티마 플랩이 있더라도 루미나 인크로치먼트가 없는, 그리고 루멘 바깥에 패럴렐 트랙이 보이더라도 컨트라스트 필링이 30초 이내에 소실되는 경우는 양성이다. 이거는 스텐트를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였고요. 반면 타입 2 다이섹션은 추가적인 스텐팅이 필요한 그런 형태로 티미 플로우가 떨어지는
혈류가 저하되는 병변, 스파이럴 다이섹션, 다이섹션이 있는데 서서히 프로그레시브하게 루미나 인크로치먼트가 있는 경우, 또는 패러렐 트랙에 라디오 컨트라스트 필링이 30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스텐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리 다이섹션이 DCB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발표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타겟 리전 페일리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프레딕터를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OCT 가이디드 PCI를 시행한 총 328명의 환자를 연구하였는데, 이들에서 타겟 리전 페일리어는 약 10%가량에서 발생하였고, 분석 결과 OCT에서 메디얼 다이섹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타겟 리전 페일리어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멀티 베리어블 리그레션 분석에서 메디얼 다이섹션의 부재가 타겟 리전 페일리어의 인디펜던트 프레딕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연구랑 좀 비슷한데요. 대상 병변이 대신 이럽티브 칼시픽 노듈 병변으로 되겠고, 이 병변에서 DCB를 치료하고서는 치료했던 총 58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타겟 리전 페일리어는 카디악 데스, MI, 타겟 리전 리바스큘러리제이션의 복합 지표로 정의되었고, 메디안 팔로업 650일 동안의 타겟 리전 페일리어는 약 20%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OCT상에서 메디얼 다이섹션이 없는 경우에서 타겟 리전 페일리어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것을 보고하였고요. 결론에서 DCB 치료할 때 메디얼 다이섹션의 부재는 플락 모디피케이션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타겟 리전 페일리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DCB 치료 후에 루멘 인라지먼트의 예측 인자를 분석한 OCT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83명의 108개의 드노보 리전을 병변을 대상으로 OCT 가이디드 DCB PCI를 시행을 하였고요. 흥미롭게도 6개월 뒤에 시리얼 OCT 분석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연구에서 루멘 인라지먼트는 루멘 볼륨이 10% 이상 OCT상 증가한 경우로 정의를 하였고, 전체 병변의 약 40.7%에서 레이트 루멘 인라지먼트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요. 분석 결과 플락 페노타입 그리고 메디얼 다이섹션 여부가 레이트 루멘 인라지먼트하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플락 페노타입에서는 특히 힐드 플락 페노타입이 레이트 루멘 인라지먼트하고 강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요. 다변형 분석에서 인디펜던트 프레딕터는 힐드 플락 그리고 메디얼 다이섹션의 존재가 유의한 예측 인자였습니다. 다음은 레이트 루멘 인라지먼트를 분석했던 아이부스 연구가 되겠고요. 총 46명의 환자였고, 추적 관찰에서 74%의 병변에서 루멘 인라지먼트가 관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다이섹션 인덱스라는 것을 아이부스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다이섹션 인덱스와 루멘 인라지먼트 간의 관계를 평가를 하였는데, 이 둘 간에 유의한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다변량 분석에서도 다이섹션 인덱스가 레이트 루멘 인라지먼트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DCB 치료에서 충분한 플락 모디피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다이섹션이 잘 형성이 되면 나중에 혈관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시롤리무스 DCB하고 파클레탁세 DCB를 비교했던 트랜스폼 연구 분석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시롤리무스 DCB가 파클레탁세 DCB 대비 non-inferiority 증명에는 실패를 하였는데요. 흥미롭게도 OCT 분석 결과 시롤리무스 DCB와는 달리 파클레탁세 DCB에서는 다이섹션 볼륨이 증가할수록 엔지오그래픽 루멘 인라지먼트가 더 잘 나타난다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관상동맥에 있어서 다이섹션의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는데, 물론 비록 수는 작지만 RCT 결과에서 이런 파인딩이 나타나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구들을 정리를 해보면 DCB 치료에서 발생하는 다이섹션은
단순한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치료 효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첫째, 메디얼 다이섹션은 충분한 플락 모디피케이션이 이루어졌음을 반영하고 타겟 리전 페일리어의 감소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섹션 버든이 크면 클수록 루멘 인라지먼트와 같은 페이버러블한 베슬 리모델링 현상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CB 치료에서 일정 수준의 다이섹션은 외려 긍정적인 바스큘러 리스폰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기관 DCB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다이섹션의 클리니컬 그리고 엔지오그래픽 아웃컴을 평가해 보고자 한번 기획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스로 엔지오그래피컬리 다이섹션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환자 레벨로 봤을 때는 41.4%에서 다이섹션이 있었고 리전 레벨로 해서 봤을 때는 39%에서 다이섹션이 발생하였습니다. 타겟 베슬 페일리어는 카디악 데스, 타겟 베슬 MI, 타겟 리전 리바스큘러리제이션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다이섹션 그룹 그리고 넌 다이섹션 그룹에서 타겟 베슬 페일리어의 발생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엔지오그래픽 아웃컴이 본 연구의 좀 핵심 주제였는데요. 다이섹션 타입에 따라서 분석을 한 결과 노 다이섹션 그룹이 레이트 루멘 로스가 가장 높았고요. 타입 A 또는 B 다이섹션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노 다이섹션 그룹보다 유의하게 레이트 루멘 로스가 낮았습니다. 레이트 루멘 로스 값은 음수의 값을 가져서 포지티브 베슬 리모델링이 동반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타입 C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타입 C 다이섹션은 그 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DCB 치료에 있어서 코로나의 다이섹션은 엔지오그래피컬리는 약 40%에서 그리고 OCT와 같은 혈관 내 영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거의 모든 병변에서 나타난다는 매우 흔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들에서 다이섹션은 효과적인 플락 모디피케이션을 반영하는 그런 소견으로 OCT상 다이섹션이 외려 없는 경우에는 타겟 리전 페일리어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섹션은 레이트 루멘 인라지먼트를 예측하는 외려 비나인 파인딩이라는 사실이 OCT 아이부스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에서도 다이섹션이 발생한 병변에서 엔지오그래픽 레이트 루멘 인라지먼트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DCB 이후에 더 유리한, 더 안정적인 혈관 반응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